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융 데이터 분석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금융 데이터는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부동산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특히 최근 금융 마이데이터 정책에 따라 흩어져 있는 금융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데이터 중에서 1분, 1초 단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오랜 기간 쌓여가고 있는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주가 데이터가 가장 대표적인 금융 데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주가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불러서 분석하고 시각화한 다음 결과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주가 데이터는 활용하는 사람이 많고 제공했을 때 유입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주가 데이터를 손쉽게 내 분석 환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함수와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개발되었는데요. 데이터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거운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열어서 바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가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구글 콜앱에서 파이썬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는 실습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좌측 메뉴 중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를 선택해서 금융 데이터 분석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 폴더에 들어가서 다시 새로 만들기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선택합니다. A1 셀에 함수를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A1 셀을 클릭하시고요. 등호 G5까지만 입력하면 자동 완성 기능이 활성화되죠. 엔터를 치면 구글 파이낸스 함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괄호 안에 첫 번째 항목으로 티커라고 하는 종목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 큰 따옴표 안에 영어로 코스피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20분 지연된 코스피 지수가 나타납니다. 속성을 하나만 지정하면 이렇게 하나의 값만 수집이 되는데 기간을 지정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입력할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 다음에 콤마를 입력하고 클로즈 시작 날짜를 2020년 1월 1일로 입력합니다. 이때 2020점 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1과 점을 입력한 다음 또 한 칸을 띄우고 1을 입력합니다. 마지막 날짜 다음에는 점이 없다는 것에 주의하세요. 다음에는 today 괄호를 입력하여 오늘 날짜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겠습니다. today 괄호를 입력할 때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집 주기를 데일리로 입력하겠습니다. 수집 주기는 데일리와 위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짜를 시작 날짜와 같이 특정 날짜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이 모두 끝나면 엔터를 치고 데이터가 수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코스피 종가 데이터가 한 번에 수집되었습니다. 속성에 입력할 수 있는 다양한 값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에 소개해 두었으니 참고하여 다양하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콜앱에서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더보기, 구글 콜앱을 클릭하여 노트북을 하나 열어줍니다. 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설치할 건데요. 구글에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서 인스톨 기능을 활용하여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명에 주의하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시켜 줍니다. 실행을 할 때는 코드 앞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누르거나 단축키 Shift 엔터를 입력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었으니 이 라이브러리를 파이썬 환경에 사용하기 위해 임포트 해주겠습니다. 임포트 다음에 대문자 F, 소문자 I를 입력하면 자동 완성이 뜨고 엔터를 입력하면 라이브러리 명이 입력됩니다. 라이브러리 명이 너무 길어서 활용하기 번거로우므로 as 다음에 fdr을 입력하여 짧게 줄인 별명을 붙여서 사용하겠습니다. fdr은 사용하기 편한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아래 코드 셀에는 코스피라는 변수를 하나 입력합니다.
그리고 등호를 사용하여 코스피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fdr.dataReader. 여기서 데이터 리더의 D와 R은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할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KS11. KS11은 코스피 지수라는 뜻이고요.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면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7일까지의 코스피 데이터를 수집하여 코스피에 입력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부터 코스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호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빈 코드 셀에 코스피를 입력하고 실행을 하면 행렬로 정리된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저장된 내용이 있는 변수명을 실행하면 변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출력하게 됩니다. 크지 않은 데이터를 호출할 때는 지금처럼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몇십만 개, 몇백만 개의 큰 데이터를 호출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때 행과 열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변수명 뒤에 점을 찍고 헤드를 붙여 상단에 5개 행만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가 맨 마지막 행까지 고르게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일 명령어를 써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열에 입력된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열별로 정보를 호출할 건데요. 코스피 다음에 info 괄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각 열에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가 각각 입력되어 있고 데이터 유형은 모두 소수점이 있는 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열의 기술 통계 값을 산출하기 위해 코스피 다음에 describe 괄호를 입력하면 각 열별로 데이터의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25%, 중위수 75%, 최대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포함된 클로즈 열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대괄호 따옴표 안에 클로즈를 입력하면 코스피 데이터 안에서 클로즈라는 열을 선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점 플롯 괄호를 추가하고 실행을 하면 바로 그래프가 생성됩니다. matplotlib이라는 내장되어 있는 기본 그래프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그래프가 생성된 것이고요. 조금 더 세련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한 가지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import plotly.express 줄여서 aspx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코스피 데이터를 살펴보면 다른 열과는 달리 date라는 이름이 한 줄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date는 열이 아니라 인덱스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date라는 인덱스를 새로운 열로 추가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을 합니다. 다음에 코스피를 입력하고 실행해보면 맨 마지막에 데이트 열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기에 적절한 그래프는 꺾은 선 그래프라서 라인을 활용하겠습니다. px.line 괄호를 입력하고요. 입력 데이터로는 코스피, x축은 데이트, y축은 클로즈를 입력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프가 생성되었습니다. 플롯틀리를 활용해 생성되는 그래프는 인터랙티브 그래프인데요. 마우스를 가져가면 커서 모양이 바뀌고 특정 영역을 드래그하면 확대가 됩니다. 우측 상단의 홈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래 그래프로 돌아오고요. 카메라 모양 버튼을 누르면 그래프가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해 보았습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심화 실습은 준비 과정을 거쳐 별도의 시리즈에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실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